네,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일매일 고맙습니다. 예, 추워 보이세요. 저도 고맙습니다. 야, 굉장히 춥네요. 원래 방송국 스튜디오가 춥게 하죠. 아, 여기 유독 추워요. 여기는 거의 뭐 진.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항상 자켓 입었는데 중앙당. 오늘따라 반팔을 입는 게 오늘 굉장히 춥네요. 아, 제발 좀 꺼달라고 그렇게 막 거의 전화 신호 보내듯 문자로 보내도 예, 꿈쩍도 안 합니다. 뭐 그렇게 해야죠. 뭐. 그래요. 뉴스 볼까요? 예,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닥이 좀 깊게 빠져서 그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미국 3대 지수도 1% 전후로 하락을 했습니다. 뭐 하락한 이유는 ADP 6월 민감 고용 보고서가 서프라이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제 수익률이 올라갔죠. 장중에 2년물이 5.1%까지 올라갔고요. 2006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고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은 성장주가 더 많이 빠지고 막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은행주가 제일 많이 빠졌고 정유주도 하락을 좀 했습니다. 장중에 저가가 다우가 마이너스 1.5, 나스닥이 마이너스 1.6, S&P 500이 마이너스 1.39%였거든요. 그러면은 꽤 많이 돌려놨죠. 네. 후장에 그래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을 좀 돌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이 이 와중에 플러스 0.25 강보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0.5,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0.9 이렇게 AI 반도체 쪽 이쪽은 여전히 탄탄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반도체 쪽은 그저께 좀 큰 폭 하락을 했고 어제는 한 1% 정도의 지수와 비슷한 움직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건 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코스피가 0.88% 하락, 코스닥이 2.32%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에코프로가 추가 상승을 했거든요. 네. 큰 폭은 상승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2.3%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하락했다라는 그러니까 다 의미인 빠지고 거고요. 거기만 살아 있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1,6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사실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외국인들은 이제 선물 매도만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제가 드리고 있고요. 기관들이 이틀 동안 1조 이상 순 매도를 했어요. 그 중에 거의 대부분 금융투자가 1조 2천억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제 연기금은 2,400억 순매수했습니다. 네. 그거 되게 웃기죠. 수급을 보면은. 네. 그러니까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은 그냥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거래로 인해서 시장이 주춤하고 있다라고 코스피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걱정을 하는 이유는 어제 코스닥이 2.3%나 하락을 했는데 그 동안에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던 AI 헬스케어,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의 일부 종목들이 어제 5%에서 한 6% 급락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라는 걸 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어제 그 종목들을 하나 이렇게 쳐봤더니요 수급을 이제 봐야 됐잖아요. 네. 거의 대부분 사모펀드 또는 투신에서 매도가 나왔어요. 그 액티브형 거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 왜 그랬냐? 뭘 보고서 이렇게 매도가 나왔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니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바로 전날 아니면 미국이 나스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여러 가지의 추정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은 연기금의 액티브 펀드와 사모펀드와 투신이 요 세 조합으로 갑자기 막 사면 주가가 오르고 갑자기 팔면은 같이 내리고 이런 표현을 제가 아주 자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는 서로 의견이 좀 안 맞았는지 투신은 사고 사모펀드 팔고 사모펀드는 샀는데 투신은 팔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서 사모펀드가 판 게 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펀드들에서 그동안에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 또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모습이 좀 예. 있지 않았나. 그것이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바로 앞두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걱정을 많이 지금 하고 계세요. 그동안에 좀 굉장히 이런 개별 종목에서 좀 흐름이 좋아서 이쪽을 계속 보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 어제 매물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러면 이제 끝난 거야?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예.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저는 다른 대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의 AI향 반도체나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나 아니면 2차 전지주나 아니면 조선 기자재나 이 자동차 부품하고 조선 기자재 어제 강했거든요.
얘네들보다도 사실은 더 급등한 종목들의 매물이 좀 나온 건데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 떠나서 다른 데로 또 뭐 이 수급이 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다른 곳이 있느냐? 그렇게 마땅치 않아서 계속해서 순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는 순매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요. 계속 순매수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요즘 삼전, 현대차, 기아는 네.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액티브하게 우리 시장에 주식을 팔거나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전체적으로는 프로그램 거래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다. 시장 코스피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분석을 좀 할 수 있겠고 네. 그동안에 개별 종목이 굉장히 좋았는데 개별 종목이 어제 사모펀드나 투신 쪽으로 매물이 나와서 어제 좀 하락폭이 심했던 종목들이 있었다. 예. 그렇게 해석해 드립니다. 음흠. 오늘 고용 보고서 나오고요. 어제 그 ADP 민간 고용 보고서하고 이 6월에 그 노동부에서 고용 보고서 나오는 거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네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LG전자, LG엔솔 잠정 실적 발표. 삼성전자는 좀 이따 할 겁니다. 제가 방송 끝나고 바로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런데 뭐 이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해석은 나와야 되지 봐야지 않은 거니까. 근데 우리는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일단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심리적 부담을 갖는 정도까지 올라온 거 분명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더 올라가서 월간 차트 제가 보여드린 날이 있어요. 네. 더 올라가면 신고 지수 가야 돼요. 지금 환경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좀 아래쪽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인 거고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제 수익률 올라갔죠. 그리고 달러인데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매크로 이슈 뭐 또는 지수 이런 것보다도 그냥 종목만 보고 가자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차트 한번 볼게요. 먼저 미국부터요. 이거 다우존스 산업지수입니다. 제가 이거 매주 한 번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보면은 딱 이렇게 지금 상황을 딱 알 수 있지 않아요? 이거 다우존스예요. 연간 올해 1월부터 이 박스는 1월 올해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그러네. 좀 막혀 있네요. 이 박스에서 이걸 돌파 시도하냐 마냐 막 그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나스닥입니다. 얘는 이제 멀리 도망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건 이제 주봉이에요. 근데 주봉에 이걸 보면서 야 이제 나스닥 무너져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S&P 500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은 지금 뭐 좀 하락을 했다 이런 재료가 나와서 이제부터 빠질 거야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어제도 나스닥도 1.6% 빠졌다가 종가는 올렸죠. 마이너스 0.8로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의 시장이 이제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 미국 시장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시장이 미국은 지금 저기서 더 갈 수는 없어 이제 빠질 거야 이런 두려움을 엄청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시장이 굉장히 예민한 시장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금 추가적으로 오르거나 아니면 위쪽으로 베팅을 좀 하거나 대형주 사려고 하면은 근데 미국 봐봐. 미국 빠지면 우리 빠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액션을 취하지 못해. 이런 정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황 자체가 개별 종목만 계속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제 매물이 좀 나왔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그 숫자에 대해서 어저께 설명을 드렸고요. 시장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의 흐름은 어땠냐면 잠정 실적 발표할 때는 좀 주춤하거나 빠졌다가 네. 본 실적 발표할 때 좀 오르는 성향을 좀 가졌었어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과거에 됐다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일단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요. 네. 어느 정도 기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볼게요. 이제 우리 지수보다도 이게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있고 거래 실리면서 빠졌다가 요 거래를 넘기는 거래가 생기면서 레벨업이 됐어요. 박스권에 있다가 레벨업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박스권에 이렇게 지금 그러네요.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위로 더 올라가려면 정말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보여주든지 이게 개선이 확 실시되는 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못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나마 여기서 이만큼 온 거는 2분기 저점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오늘 아침 발표될 삼성전자의 실적이 실망 수준으로 나오면은 이게 이제 하단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우리가 부담이 있고 기대를 좀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기 삼성전자 예. 언제부터 해요 도대체? 저거 2022년 9월. 예.
여기부터 작년 9월. 예. 예, 여기부터 쭉 이제 일봉이니까 요것만 그냥 캡처를 제가 한 거예요.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예. 최근을 보기 저점이 위해서 5만 1,000원. 예, 최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최근에 그냥 좀- 저거는 좀 안정감 있다, 그죠? 예, 좀 단계적으로 좀 올랐거든요. 이제 반대로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 하단을 깨고 밑으로 그냥 축축축 떨어지면 예. 2,500포인트를 위협하지 않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오늘 실적 발표 후에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주 전체 우리 시장의 흐름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감산을 한 이후에 첫 예. 분기 실적이 저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분기 예, 실적이에요. 때문에 예, 사실 이것이 뭐 얼마큼 나온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FN 가이드 기준으로 2,500 전후로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나온 수치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반응이 우리 시장의 전체 지수에 다음 주에 좀 영향을 예.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삼성전자가 뭐 한 2,000억, 3,000억 정도 나왔어요. 뭐냐 예상 수준 나왔거나 아니면 좀 나쁘게 나오거나 좀 높게 나오거나 어떤 경우이든 간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시장이 크게 악재로 반영하지 않거나 크게 시큰둥한더라. 이러면 이제부터 나오는 다른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같은 개념으로 보거든요. 같은 시각으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나는 게 낮게 나오는데 반등을 줬어요.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이제 저점으로 형성하는 걸로 같은 시각으로 같은 잣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삼전이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예를 들어 예. 주가가 가면 예, 예. 아, 다른 회사들도 야 실적 안 나와도 오케이 이거 예. 바닥이 하고 가고 미국도 똑같이 그러거든요. 그렇게 간다고요? 예. 그렇게 그래요? 심리가 그렇게 작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특히 반도체는 전체적으로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어떻든 반도체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시장 반응이 이제부터 실적 발표하는 시장 반응과 그리고 다음 주에 시장 전체를 좀 흐름을 근데 삼성전자 하지 실적이 않을까 정말 급전직하로 안 좋은 상태가 계속되면은 영향을 어디에 주냐면 패시브 펀드에 줘요. 그렇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워낙 시총에 차지하는 네. 비중이 크잖아. 크니까, 예. 근데 여기에 EPS가 굉장히 안 좋아지면 네. 전체 한국 시장의 EPS가 네, 안 네, 좋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국의 멀티플,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준다.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높아? 실적은 굉장히 삼성전자가 급락하면 전체 우리 코스피 상장사의 실적이 급락해버리잖아요. 그죠? 비중 축소. 이것도 이른바 착색. 예. 그러면 이제 주가는 많이 안 올랐지만 멀티플이 높네. 예.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생길 수가 그렇죠. 있죠. 그거는 뭐 당연히. 지금 삼성전자가 더 못 가거나 이러는 것들은 전체 우리 시장이 자체가 여기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전체 우리 시장의 멀티플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을 연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의 심리적인 흐름을 예. 결정할 수 있다. 요소를 그렇죠.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몇 번 있으면 나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예. 그리고 이제 어떻든 간에 이제 실적 베이스의 이제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베이스로 움직일 건데 서두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러면 기존의 강세 종목들이 지금 매물을 막고 있는데 거기 매물 나와가지고 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느냐 그런 대안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냥 현금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그 종목을 저가 매수할 다시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그런 흐름으로 저는 이해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차트는 미국 차트를 보여드렸고요. 이 코스피 지수는 2,500포인트가 중요하다. 이거 지금 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나라에서 다음 주에 내용들 중에 나토 정상회의가 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중국은 CPI가 중요합니다. 중국은 CPI가 올라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금통이 있잖아요. 지금의 분위기로는 금리 인상 한번 할 것 같은 분위기. 우리나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네,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다음 주에 보면은 실적 시즌에 들어가서 실적이 중요하겠지만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금통위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현재 우리 발표된 물가로만 보면 조금 보수적으로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물가가 많이 잡혀 네, 많이 있으니까. 잡혀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지금 101.7 정도 차이가 나죠. 1.75? 예, 1.7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두 번 더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 부분은 아마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고요. 네. 뉴스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옐런 장관이 4일간 중국 방문을 하는데 이러저러한 경제 라인을 미팅을 한다고 하죠.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뭐가 나올 거다라는 거는 가보고 지금 뭐 뉴스 별로 나오는 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동안에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유화적 스탠스 또 유화적 워딩이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는 그 정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젤렌스키가 국물협정 있잖아요. 급하게 쓰신 모양입니다. 예, 아침에 하다 보니까 쉬리키. 젤렌스키 국물협정은 이제 곡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육개장 국물 아니고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곡물입니다. 곡물, 예. 곡식. 다른 사람이 틀리면은 약간 좀 그런데 박 이사님이 틀리니까 애정이가 친근해져요. 동병상련이랄까? 아침에 되게 바쁘게 타이핑을 하는 겁니다. 제가 타이핑이 굉장히 빠른 편인데 타이핑 깜빡할 때도 스마트 브레인 Q와 죄송합니다. 함께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7월 17일 날 요 곡물협정 만기되거든요. 연기했던 게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지금 자국은행들의 스위프트 복원 요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뉴스인데 그 사이에 또 나토 정상회의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요 흐름 우리가 꼭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타이틀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3번, 4번, 5번은요. 삼성전자가 XR 헤드셋 개발 연기한다. 전면 재검토한다. 그래야겠죠. 지금 뭐 애플도 MR 헤드셋 지금 우리도 애플이 한다고 바로 따라할 필요 없어요. 애플도 우리 그 뭐야 지금 폴더블 나온 지 얼마 됐는데 지금 안 따라하고 있잖아. 그럼요. 우리 한 애를 태워야 돼요. 4-5년 되지 않았어요 지금? 혼자 고생 좀 하라 그래. 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디램 생산량이 지난달에 봤더니 전년 동기비 12%나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산 효과는 확실히 좀 일어나지고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해외 플랜트 수주 요건 좀 읽어드릴게요. 전년 동기비 40%나 증가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가 해외 있었습니다. 플랜트. 예, 상반기에 130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중동 지역이 작년에 10억 달러였는데 70억 달러로 500% 이상 증가를 했대요. 아프리카는 전년 한 4억 달러인데 17억 달러로 증가를 했고 아시아 유럽 이건 줄어들었는데 뭐 대부분 아시아 쪽은 이제 중국일 것 같고요. 근데 석유화학, 발전, 담수, 기자재, 산업시설, 해양 이런 쪽인데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그 밑에 보면은 조선철강 전선업계가 해상풍력 신사업으로 진출한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이 진출하는지는 이렇게 제가 화면을 가져왔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2차 전지. 반도체 뭐 여기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슬금슬금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남들 이제 회자되지 않으면서 주가가 좋은 쪽이 이런 쪽이 여기에 이쪽 여기 지금 거론되는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좀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종목들이죠? 아니 이거는 이제 요거 해상풍력 한다는 기업들이고요. 해상풍력. 예, 기업들인데 실제로도 애들도 좋아요.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포스코인터도 그렇고 LN선수도 그렇고. 뭐 일렉트릭 들어가고 엔지니어링 들어가고 중공업 들어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데들이 요즘에 주가가 상당히 좀 견조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압기 한참 좋았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점심은 국밥으로 가셔야 되겠죠. 같이 할까요? 아무래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맛있는.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한 주 동안. 네, 다음 주도 저희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